지난 시간에 저희가 평생운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평생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정수에 여기 나와 있는 1837은 이게 결국은 뭐냐면 평생운. 사주를 숫자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거는 절대로 변하는 숫자가 아니죠. 변하는 숫자가 아니고 고정입니다. 이거는 1837. 어떤 사람의 사주에 숫자, 선천수, 후천수로 바꾼 거는, 이건 평생, 가지고 있는, 평생운의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보시다시피, 지수사라는 괴가 산출이 됐고, 이게 뭐냐면 지캐는 뭐냐면 지택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장수 같은 운명이고 또 그 주변에 그렇게 사람이 꼬여드는 그런 좋은 그 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평생 운이 그렇고 큰 우리 인생의 큰 저건데, 그럼 연운과 월운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우리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연운을 계산을 할 때는요, 연운이라는 건 간단히 말하면 세운, 또 달리 말하면 한 해의 신수, 이렇게 보면은, 한 해의 신수가 어떻게 되냐 하는 아마 그런 거를 이제 예측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연운을 계산할 때는, 우리가 말하는 그 평생운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운에다가 그 사람의 대운과 세운, 한 해 운을, 그걸 숫자를 더해서 그 합계에 나온 그 후천수로 합계를 가지고 이제 따져주는 건데요. 이제 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전 시간에 배운 이 사람의 평생운은 1837이었습니다. 1837이었는데 이 사람은 대운이 경자대운이고, 요건 이제 예를 들면 이민년, 이제 작년 예를 드는 겁니다. 작년이었던 경우에는 이제 그 이민년이었죠. 그리고 이 사람의 대운은 경자대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여기 대운과 세운의 숫자를 요 평생운에다가 더해주면은, 그게 이제 연운이 되는 겁니다. 연운. 그래서 이 사람의 대운은 경자대운이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천간은 10배니까 9에다가 10, 90, 자니까 1. 그래서 합계는 91이 나오네요. 대운의 합계는 91. 자, 그래서 여기다 이제 91을 이제 더해주고, 그 다음에 세운은 뭐냐면 임인년이니까, 작년에 임인이니까, 임은 또 10배를 해서 요거는 임은 일육수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10이 되고, 2는 3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1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3을 더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평생운에다가 대운과 세운을 더해서 1941이라는 숫자가 산출되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 착각하시지 말아야 될 거는, 여기에 평생운에다가 대운과 세운은 반드시 후천수라는 거를 알아주셔야 되겠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하니까 1941이 나왔고, 1941이 나오면은 뭐를 한다? 이거는 앞뒤를 잘라주죠. 거두절미를 해서 이렇게 해서 94가 나왔는데, 94를 그냥 쓸까요? 94를 후천변수를 적용을 해주죠. 후천변수를 적용을 해주니까 9변 1, 4변 3 이렇게 돼가지고 94가 13번으로 바뀌었다. 13번. 자, 13번은 뭘까요? 13번에서 1. 자, 건태이진, 송감간곤 1에서부터 8까지 보신다면은 1은 뭐에 해당이 됩니까? 건천, 건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3은 뭡니까? 건태이가 되죠. 이화. 그래서 천화, 괴명은 동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천화 동인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작년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천화동인괴였다. 자, 그러면 이제 지쾌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변할지. 자, 이걸 보내보면 여기에 있는 전체 1941을 6으로 나눠지니까 323하고 나머지가 3이 남으니까 세 번째 효가 동을 하네요. 세 번째 효가 동을 합니다. 세 번째 효가 동을 하면은 뭐냐? 천배무망이 돼요. 요게 이제 양쾌가 음쾌로 변하지 않습니까? 요 음쾌로 변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이제 장남쾌가 되죠. 그 진일에. 그래서 천례무망.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 사람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일을 해야 될 저건데 자칫 이거는 참 허망하게 생각이 들 그런 괴니까 주의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운괴가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월운은 어떻게 되는지. 자, 월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 월운은 우리가 아까 그 연운까지는 평생운에다가 대운과 세운, 후천수로 하던 대운과 세운을 더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거기다가 월운을 한 번 더 더해주는 겁니다. 한 번 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생운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셔야 돼요. 평생운은 결국은 선천수, 후천수로 평생운 숫자를 만드는 거고, 대정수를 만드는 거고, 연운을 할 때는 대운과 세운을 후천수로 더해주고, 월운은 뭐냐면 대운, 세운, 월운까지 후천수를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벌써 1837이 뭐냐면 대정수였죠. 자, 그 작년에 대운이 뭐냐면 91. 그 다음에 세운은 13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월운이 여기에 보면은 이 사람이 뭐냐면은 요 3월을 예를 들면 2022년 3월을 들면 3월이 계묘월이었거든요. 계묘월이니까 계는 625, 6이니까 60. 그 다음에 묘는 38목에 8이니까 8. 예, 음저니까, 음목이니까 8. 그래서 68이 나오네요. 그래서 68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게 더해주면 이 사람은, 작년, 2022년 3월이 뭐가 있냐면은, 2009가 나옵니다. 2009가 나오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2009인데, 거두절미하라 그랬죠. 2도 날려버리고, 9도 날려버려. 그럼 00이 나와버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골 때리죠?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0이 되면, 앞에 숫자를 갖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가운데가 이렇게 0이 됐으면은, 하여튼 옆에 숫자를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그렇게. 자, 그래서 이거는 29가 되는 겁니다. 29가 돼서 이거를, 후천 변수를 적용해 주면 뭐냐 하면은 2는 안 변하죠. 9변 1 이렇게 해서 21번 궤가 나온다. 21번은 뭐냐면은 2는 뭐냐면 태위택이니까 택천쾌가 나오네요. 택천쾌가 나와서 택천쾌가 나오고 동요는 뭐냐 하면은 2009를 6으로 나눠주면은 나머지가 5가 나와서 이 다섯 번째 효가 이 양효가 음효로 바뀌는 바람에 이거는 뭐냐면은 뭐니까 뇌천대장이 되죠. 뇌천대장.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이게 보면은 뇌천대장이 돼서 뇌천대장이라는 게 뭐냐? 마른 하늘에 뭐 번개가 치고 뭐 시끌시끌 막 천둥 번개가 쳐버리니 이게 뭐 깜짝 놀랄 일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예, 요 3월 달에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번 시간에는 대정수의 연운과 월운을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시면 그야말로 쪽집게 도사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믿어 의심치 않아도 됩니다. 자, 근데 그래서 그 아까 같이 영영이 나오는 그런 어떤 특수한 상황, 특수한 그 상황에서는 그 당황하실 수가 있어요. 당황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약에 1308이라고 나왔으면 사실 1과 8을 제거해버리면 30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요거는 뭐 30으로 해, 30으로 하면은 안 되고, 요 0은 무조건 그 옆에 있는 숫자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30이 아니고, 사실은 30이 아니고 38이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게 1038이라고 볼까요? 1038이면 이거는 3번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3번이 아니고 요 옆에 숫자를 가져와서 13번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1008이라고 해놨으면 1008이라고 했으면 이건 00이 아니고 여기 1을 빌려오고 8을 빌려와서 18이라고 하는 것이다. 18. 자, 그 다음에 요게 1000번이 나왔어요. 이거 그리고 이건 00, 이것도 0이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이게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1000 같으면은 결국은 11이 되는 거죠. 11이 되는 거고, 만약에 2000번 같으면 22가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요거는, 대정수 요거는 후천작계로 해서 이렇게 38은 68로 변하게 되는 거고, 13은 76으로 변이 돼. 1변 7, 3변 6. 그 다음에 1변 7, 8은 안 변하고, 그죠? 1번은 또 7번으로 변했죠. 그죠? 이렇게 해서 77. 이런 식으로, 특수한 대정수계 산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대정수계를 어떻게 산출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이어서, 이제는 우리가 64궤를 어떻게, 그것을, 해설하느냐, 풀이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